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국의 일념으로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하신 거 여러분들이나 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 말이죠, 저도 지방에 출장 중에서 숙소에서 말이죠, 이 소식을 듣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30분 뒤에 밤 11시경에 국민혁명의 기회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마음속에는 뭔가 좀 경치 못한, 꼭 이래야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었죠. 국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된다 비판의 최고조에 올라갔던 것도 21세기에 무슨 이런 비상계엄인가, 그렇게 이제 비판적 시각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역전이 되고 있죠. 언론에서는 말이죠, 내란 속에 정신없이 몰아붙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보수 우파 유튜버들 그리고 대국본과 정광훈 목사님의 노력으로 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했다, 이것이 이제 널리 알려지니까 국민들이 계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50%로 올라갔죠. 대통령이 국민의힘은 한 것도 없지만은 덩달아서 정당 지지도도 올라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말이죠, 바로 깨어있는 우리 2030들이 그래서 돌아오고 있고요. 보수 우파, 특히 대국본 정광훈 목사님의 수고가 사실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여러 가지 보도 내려오는 것을 보면은 12월 3일 날 갑자기 한 것은 아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오고 있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을 D-Day로 잡았다, 저는 그렇게 100%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윤 대통령에게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뭐 국무위원 탄핵한다고, 그 다음에는 말이죠, 예산 동결했다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고, 한동훈이가 말이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특검을 받아들여라, 사사건건 여당 대표라는 놈이 말이죠, 대통령에 대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비상계엄의 원인은 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부정선거라든가 모든 것이 있었지만은 왜 하필 12월 3일이었나,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 작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개정하기로 여당과 합의했던 민주당이 악용 가능성이 있다면서 갑자기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대로 올해가 가기 전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부산 해군기지에 드론을 띄워 미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 유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휴대폰에선 중국 공안 관계자 연락처까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에 대한 행위에만 적용돼 간첩죄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수정하는 형법 개정안이 추진됐고, 최근엔 여야 합의로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해 연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가기밀과 군사기밀 등의 범위가 모호하고 남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먼저 기존의 산업, 군사 등 기밀 관련 특별법들부터 개정하자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악용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면 그걸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악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 있어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과정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사드 배치 관련 군사기밀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수사 의뢰했는데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군사, 산업기밀 해외 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리는데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 간첩법 개정안 연내 처리는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국가기밀 유출에 대해선 보다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보완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보시니까 깜짝 놀라시겠죠? 대통령께서 미군 잠수함을 시찰하는 날, 중국 교포가 말이죠, 드론을 띄워서 학생들이 엄청 와 있죠? 드론을 띄워서 미 잠수함을 촬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말이죠, 처벌을 할 수가 없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군정보사령부 있죠? 그게 군무원이 말이죠, 군인이 아니고 일반 민간인 행정 보는 분 있죠? 군무원이 국군정보사령부의 그 블랙요원의 리스트 있죠? 특히 외국에서 활동하는 그 블랙요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리스트를 중국에 팔아 넘겼습니다. 간첩 행위를 한 것이죠. 적국을 이롭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해롭게 하고 상대방을 이롭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말이죠, 간첩 행위죠. 적을 이롭게 했으니까 그 간첩 행위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상당히 가볍죠. 이 외에도 말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산업 스파이 엄청나게 지금 정보가 새어나가고 있죠.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던 어떤 분야 같은 경우는 이걸 정보를 빼들여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추월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을 처벌을 못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말이죠, 형법 제98조에 간첩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제1항을 보게 되면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2항은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하면은 적국을 위해서 간첩질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도와주거나 그러면은 적국의 기밀을 누설한 자도 간첩 행위로 처벌한다. 그 처벌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중국의 우리 국군정보사령부의 블랙요원 리스트를 넘긴 사람을 왜 간첩으로 처벌 못하느냐? 우리나라에 와서 미군 잠수함을, 특히 대통령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띄워서 촬영한 사람을 왜 간첩죄로 처벌 못하느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법 98조에는 적국을 위하여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적국. 미국이 우리나라의 적국이 아니죠. 일본도 적국이 아닙니다. 중국도 적국이 아니에요. 러시아도 적국이 아닙니다. 거기는 외국인을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적국에 대한 힘이다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다 적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정신적으로는 경계해야 되겠지만은, 자, 이 적국은 우리나라의 적의 개념은 바로 북한만이 우리나라의 적국인 것입니다. 북한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은 간첩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는 엄청나게 크고도 깊잖아요. 적을 이롭게 했으니까, 우리나라에 해를 엄청나게 끼쳤으니까. 근데 이거 간첩죄로 처벌을 못해서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이걸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4년 8월 23일 날 개정안을 냈습니다. 김식기 의원을 비롯해서 13명, 여기 명단 나가고 있죠. 이분들이 이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냈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반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3일 날 정기 국회안으로 이것을 다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하기 전에 12월 2일 날 시민단체에서 반대 얘기를 했고, 그 이유는 말이죠. 아까 방송에 나와 있듯이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 다른 대안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그 합의를 깨버린 겁니다. 자, 이 보고를 받은 대통령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12월 3일 날 예산안 전부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것도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첩죄도 말이죠. 이 뉴스가 저녁 9시 뉴스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막 보도가 됐습니다. 민주당을 막 비판하는 그런 기사가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인내의 한계가 오겠죠? 제가 대통령이라도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내 내치에 대해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것은 대화와 타협으로 가능이 한데, 이것은 말이죠. 우리나라의 정보를 빼돌려서 적국 내지는 외국을 이롭게 하는 그런 행위를 처벌하려고 했을 때에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민주당은 지금 친미, 친일 아니라 친중, 친러시아죠? 친북이죠? 여러 사람들은 중국에서도 어떤 압력이 왔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이죠. 그럼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간첩죄를 변경하기로 해놓고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것은 이제 한계가 다다랐다. 이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이런 정당은 우리나라 정당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해롭게 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판단 내렸을 거 아닙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동안에 선거법, 선거부정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나라의 변력을 일으키지 아니하면은 안 되겠다. 그리고 최소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밤 10시 30분에 시간도 저는 조금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 다 보고를 받고 9시 뉴스에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한 계몽령 계엄령을 선포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명백백히 밝혀지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좀 계엄령에 대해서 찝찝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말이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를 해롭게 하는 간첩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 법을 개정하자는 것을 거부한 민주당, 우리나라 정당이 맞습니까? 이거 해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광화문으로 나와서 외쳐야 됩니다. 주권, 주인된 권리죠. 주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주권 행사는 선거에 가서 투표하는 것도 주권 행사고요. 모여서 외치는 것도 주권 행사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 헌법재판소 이렇게 제대로 판단해. 국회의원들 너희들 똑바로 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폭력을 하자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자,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어디로 모여야 되느냐? 광화문으로 모여야 됩니다. 지금 손현보 목사 같은 경우는 말이죠. 아주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기도에는 좋지만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에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속히 대통령에게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주권 행사를 제대로 좀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